안녕하세요, 칠봉입니다. 저는 지금 조금 자리를 이동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차 안에서. 제가 아까 일하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사무실에서 영상을 못 찍었는데 어쨌거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세 번째 영상 차 안에서라도 찍습니다. 어,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 하냐면은 약 16년 전 얘기를 해볼까 해요. 제가 중학생 때 있었던 일. 주제가 뭐냐? 제 중학생 때 가장 영향을 미친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만화책이 있고요. 두 번째는 발명반이라는 게 있는데, 이거를 얘기해 드리면서 제가 이런 좀 공부가 아닌 다른 좀 잡다한 그런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. 자, 첫 번째 만화책인데, 제가 살던 곳은 한림, 제주도의 한림이라고 굉장히 따지고 보면 촌동네입니다. 이제 한림에 오시는 분들이야 굉장히 뭐 협재해수욕장도 유명해지고 다양한 어떤 시설들이 많이 개발되면서 큰 동네라고 아시겠지만, 제가 중학생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시골이었어요. 시골틱했다. 땅은 넓지만 그래서 뭐 놀거리가 없었습니다. 정말로 문화생활도 없었고, 거의 끽해봤자 PC방 아니면 만화책방, 만화방이 있었고, 그 다음에 뭐 체육관이 있었는데 체육관이 그렇게 활성화되지도 않았고, 제가 남중을 나왔는데 중학교가 끝나면 애들 대부분이 다 PC방을 가던가 학원에 가던가 그렇게 놀았었던 기억이 납니다. 그 중에서 제가 학원을 다니긴 다녔는데 더 좋아했던 거는 만화방에서 만화책을 빌려보는 거였어요. 남들이 다 읽는 그런 만화책도 굉장히 좋아했고, 뭐 판타지도 좋아했고, 특이하게도 추리물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. 추리 소설들. 그러다가 제 인생을 바꾼 만화를 발견하게 되는데, 그게 바로 의학 만화였습니다. 그런 거 있잖아요. 의사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그런 만화인데, 지금도 생각나는 만화 중에 하나가 갓 핸드 테루라는 만화가 있어요. 이 만화가 사실 저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바꿨습니다. 거기서 이제 작중에 주인공 태우라는 젊은이가 굉장히 전설적인 외과 의사의 아들인데요. 그 아들이 이제 인턴을 하면서 벌어진 일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. 근데 그 책을 이렇게 보다가 정말 만화책에서 빛이 난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저한테 선한 이미지가 굉장히 와닿았어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만의 어떤 가치관을 이렇게 그 성립 좀 정하고 있던 찰나였는데, 저에게 최고의 첫 번째 가치관이 봉사라는 타이틀이 정해졌습니다. 그래서 그 추리 만화도 보고, 추리하니까 생각나네.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친구들한테 그 각자 자기소개를 하면서 자신의 취미를 말할 때가 있었어요. 근데 제가 나의 취미는 추리하는 거다라고 말해서 애들이 굉장히 많이 놀렸던 기억이 납니다. 그랬던 것처럼 추리 만화 좋아했고, 특히 의학 만화를 보면서 봉사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깨닫게 됐다. 그래서 그때부터 의학도를 꿈꾸게 되었죠. 어쨌거나 그 이후에 또 스토리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하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명반이었어요. 저랑 같은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은 알겠지만 17번 어린이 TV 맞나? 어린이 TV가 굉장히 잘 됐었어요. 만화도 많이 틀어주고, 특히나 제가 좋아했던 거는 그런 과학 실험. 제가 아직 기억에 남는 게 그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짤막하게 그 과학 실험 영상 같은 걸 보여줬던 게 있었거든요. 그걸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. 그래서 과학이라는 거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이 갔었어요. 어렸을 때부터.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수업을 듣다가 과학 선생님이 계셨고, 과학 선생님이 수업 도중에 자기가 발명반을 또 운영을 하고 있다. 그래서 뭐 과학을 좋아한다거나 뭐 뭔가에 발명을 하고 싶다는 친구들은 나중에 발명반에 지원을 해봐라 해서 저는 바로 지원을 했습니다. 왜냐면 재밌을 것 같아서. 그래서 바로 지원을 했고 들어가게 됩니다. 들어가서 사실 중학생이 발명해봤자 뭘 발명하겠습니까? 그런 발명의 원리 배우고요.
뭐 더하기, 뺄셈, 나누기, 곱셈 이런 사칙 양상과 비슷한 거예요. 그냥 그 연필 지우개 같은 거는 연필에다가 지우개 뒤에 붙인 거잖아요. 그런 것처럼 더하기, 그 다음 빼는 거는 뭐 불필요한 거를 빼서 더 간소화시키는 그런 발명의 방법들 등등등등, 그런 발명의 원리를 배우고, 그리고 그 제주도의 발명대회에 나가게 됩니다. 발명대회에 나가서 내가 생각한 그런 발명 아이디어를 직접 피칭하는, 사실 이게 정말 좋았던 기회라는 게, 중학생 때 남들 다 학교 끝나고 뭐 PC방 가고 이렇게 놀러 가는 시간에 저는 발명반에 남아서 발명반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자기의 발명을 좀 더 지금 말로는 고도화시키고, 그 다음에 어떻게 발표를 할 건지 발표 대본을 직접 다 짰고요. 그다음에 발표 연습까지 다 해서 당일날 발표까지 했었습니다. 그런 경험이 정말 중학생 때는 엄청나게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그때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지금도 어디 가서 뭔가를 발표를 하면 그렇게 큰 떨리거나 이런 거 없이 술술술 조금 더 잘 남들보다는 좀 더 잘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해서 발명대회 가서 뭐 상도 타고 막 그랬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과학 경진대회가 있었어요. 제가 중학생 때만 하더라도 전자과학 분야, 기계과학 분야, 그 다음 물로켓 분야, 이렇게 세 가지로 경진대회를 했고, 누가 빨리 정확하게 어떤 기계를 만들던가 전자부품을 조립해서 어떤 기능을 만든다던가 물로켓을 누가 더 멀리 쏘느냐, 이런 거에 대해서 경진대회가 이뤄졌고, 여기서도 이제 이런저런 수상을 합니다. 이때 사람들과 굉장히 부대끼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네트워크 능력이라고 할까요? 친화력? 사회성도 조금씩 배웠던 것 같고, 또 발명반이 그때 정말 특이했던 게, 이것까지만 말하고 끝낼게요. 그때 상금을 타잖아요. 그때는 문화상품권을 줬어요. 당연하겠죠, 학생들인데. 그래서 뭐 금상을 타면은 문화상품권 10만원을 줬다. 그러면 10만원을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이거를 부모님한테 갑니다. 부모님한테 가서 그 10만원을 현금으로 다시 전환을 해요. 예. 그 10만원을 다시 이제 학교에 가서 발명반 선생님한테 드립니다. 조교 선생님한테. 그러면 발명반 전용 통장에다 다 입금을 해요. 예. 이게 차곡차곡 쌓여요. 그때 발명반 인원이 한 10명 안 됐을 겁니다. 한 7명 됐나? 10명? 10명 안 됐는데, 이제 경진대회 나가서 상 타면 다 저금을 하고, 그렇게 하면서 차곡차곡 쌓아둔 통장에 돈을 갖고요. 그 연말이 되면은 발명반 전체 애들 다 됐고,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얼마 조금 더 지원을 한 다음에 스키장에 놀러 갔습니다. 예. 그때 정말 제주도의 한림에 있는 촌에서 자란 그 남중의 애들이 그렇게 자기가 그때 보면 얼마나 애기예요, 중학생들이. 자기가 시상을 해서 상금을 따낸 거를 차곡차곡 모아서 스키장에 놀러 갔어요. 전부 다 하얀 그런 벌판에. 정말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. 이렇게 돈을 조금씩 모아서 이런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구나. 제가 중학생 때 그렇게 중1, 2, 3년 동안 다 발명반을 하고, 고등학생 때는 쉬고, 그 다음에 다음으로 스키장 간 게 대학생 때였어요. 다 전역하고 나서 20대 중반 때인가. 정말로 제주도에 산 그 또래 남자애들 치고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다. 근데 이게요, 정말로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. 이걸 보시는 만약에 미래의 부모라던가 아니면 지금 보고 있는 자녀분, 학생 여러분들이 있다면 공부가 다가 아니다. 물론 저도 중학생 때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정말 공부는 다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. 정말 하고 싶은 어떤 활동, 동아리 활동이 있다면 열심히 해보길 바래요. 정말로 뜻깊은 추억이 될 겁니다. 특히 중학생 때는 말이죠. 학생 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그래서 발명왕과 만화책, 부모님 여러분 만화책 본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더 독려해 주시길 바랍니다. 좋은 만화책은 진짜 좋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.